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7일 그러니까 지난주인데 광주 다녀오셨죠? 예, 맞습니다. 5.18 전야제를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 광주에 가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예. 고 전두환 씨 손자였던가요? 전우원 씨랑 같이 이렇게 주먹밥 예. 만든 사진을 좀 본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이었는데 저희는 그 5월 어머니회에서 주먹밥 만들기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몇 주 전부터 이제 거기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묘소를 5.18 민주명역 참배를 한 다음에 소장님한테 그냥 간단히 담소를 나누다가 소장님이 근데 방금 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왔다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하고 그냥 갔는데 이동한 장소인 이제 5월 어머니의 금남로에서 거기서 그 전우원 씨를 조우하게 되었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예정에 전혀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그거는.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 외에는 뭐 전야제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사실 보수 정당에 있어서 굉장히 생소한 공간입니다. 그 전까지 때가 되면은 그냥 묘역 참배 정도야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인데 네, 그렇죠. 전야제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은 저희도 처음 해봤는데 가서 이제 보면은 전야제 저랑 저희 천하용이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남로 일대 그냥 옆에서 저희는 앞줄에 일부러 가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지고 옆에 이제 서 있었는데 많은 분들과 사진도 찍자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취재진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일들이 있으셨군요. 이제 그 다음날 5.18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자리에서 많은 분들, 특히 광주 분들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잔뜩 기대를 좀 했던 말씀이 좀 있었는데 결국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이 헌법 정신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까지 하신 마당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육공화국 헌법 전문을 보면요. 거기에 네. 등장하는 게 3.1 운동을 통한 법통을 따라서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라가지고 4.19 민주정신을 따라가지고 이제 헌법을 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8년에 대통령발 개헌안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60 그리고 부마항쟁 그리고 5.18을 추가시키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그때 실제 그런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개헌안을.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되기 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승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당선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지금 지지층의 구성이라는 것이 강경보수층에 좀 의존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5.18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구애 포인트 중 하나가 대학교 시절에 모의 재판을 해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진위 여부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호남민들에게 구애했던 것인데 당선된 이후에는 좀 말이 좀 달라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호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공약을 할 때 과장된 공약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은 역사에 대한 관점이나 또 아니면 호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말을 번복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는 그 간호법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뀐 입장 때문에 또 10,000명 가까운 간호사들이 지금 시내에서 시위도 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저는 다른 내용이면 몰라도 그 대선 때 했던 약속이 번복되어가지고 그런 시위가 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작년 8월인가요? 제가 국회에서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자 쓰고 공부하다가 이제 본 건데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그게 많은 사람들 사람을 지칭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그때 공약했던 것과 다르게 가지 않느냐. 그때 제가 말했던 거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했더니만은 지금 와가지고는 그런 건 안 보이고 완전 강경보수층만 대변하려고 하는 모습이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공약이나 이런 거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양두구육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결국 신뢰이기 때문에 한번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 이런 말씀. 그렇죠. 자꾸 양 얘기해서 그렇지만 양두구육을 자꾸 하면은 양치기 소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게 이제 5.18이라는 시점도 있긴 했지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께서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확 부상이 됐다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헌은 이제 사실 우리가 공화국 숫자를 가르는 지금 6공화국 헌법이라고 한다면은 7공화국 헌법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권력구조 개편, 즉 대통령제를 어떻게 좀 더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밀려 있는 개헌 사항들, 이런 것들 다 포괄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개헌이고, 전문 바꾸기 위해서 개헌하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주장도 제 생각에는 다소 정략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대신 여야가 합의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다음번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전문의 이런 여러 우리 민주화 역사의 이벤트들은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60 부마 항쟁 그리고 5.18까지를 이제 넣는 개헌안을 발의했었는데, 네네. 저는 이미 우리 헌법에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그리고 4.19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비견되는 여러 민주화운동이나 아니면 여러 이벤트들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행보를 두고서도 대통령과는 또 별개로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대통령 눈치만 보고 이 5.18과 관련해서 진정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도 국회의원 전원이 이제 광주에 방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은 사람들한테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이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역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광주 시민들과 그런 걸 나누는 행보에 있어서 좀 더 진일보한 행보를 한다.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넘어서가지고 광주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한다. 젊은 세대가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였을 텐데, 이번 5.18 기념식에 참석한 그런 어떤 의원들은 그런 것들은 양쪽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식에 참석하는 건 작년에 한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퇴보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은,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뭐 전야제에 와가지고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한다든지, 그럼 좀 더 생생한 어떤 광주 민심 같은 걸 전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광주의 이제 젊은 그래서 좀 만나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은 광주에 쇼핑몰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시점을 어느 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제 그걸 인지했는지, 사실 이미 대선 때 한 번도 쓸고 지나간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럼 지금 와서 놀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동안에 그럼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새로운 어떤 광주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발굴하지 않았다는 얘기처럼 돼버리니까요.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당장 순천 내려와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제가 발굴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순천에 공장이 들어오면은 앞으로 그걸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순천대학교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부터, 아니면 이 지역의 교통 현안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건 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당의 의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아까 이제 호남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호남구의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지속성이 없었다고 봐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호남 민심에 큰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만 놓고 본다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저는 결국에는 호남, 그리고 수도권으로 출향한 호남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수 정당에 닫혀 있었던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분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리고 그 이유를 또 역사적으로 추적해보자고 한다면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이 보수 정당에 정리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호남 소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걸 그런 몇십 년 동안 호남 소외했던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당장 이 여순광 지역에서는 광양제철소만 해도 굉장히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곳이지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일화집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광양제철소 언제 지을 때 광양만에 짓는 건 알겠는데 하동 쪽으로 붙여 지을까 아니면 광양 쪽으로 붙여 지을까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때 보면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박태준 회장이 대단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광양 쪽으로 해가지고 지은 것이고 입지 상봉 게 맞죠.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이벤트 하나만 갖고도 정치적 관점 때문에 하동 쪽에다 무슨 뭐 이런 공장을 지어야 된다느니 이런 아주 미세하지만 사실 소외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하고 할 때가 됐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총선이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 또 민주당 모두 다 중도 외연 확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을 다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호남 쪽 나름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도권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법한데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선거 때 되면은 그 지역의 민심이 결국에는 수도권에 투영이 됩니다. 네, 다들 뭐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민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뭐 고향 사랑 기부제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과 연계도 이제 추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걸 배제하고 아예 수도권에 올인한다? 그것이 뭐 그렇다고 수도권에 굉장히 창의적인 선거 전략을 가져갈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의 지도부 입장에서. 그랬을 때 결국에는 호남 출향민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수도권에 그 많은 출향민들이 올라온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호남 소외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올라온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고향에 대해 가지고 무시하면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지하길 바란다. 그것도 다 소좀 저는 의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이준석 전 대표께서 대표 시절에 이제 이름하여 이제 서진 전략이라고 표현했던 이 호남에 대한 나름의 어떤 비전 제시랄지 호남에 대해서 호남의 어떤 정치 민심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제가 대표하면서 우선 만들고 싶었던 단계는 결국 호남에 사람들이 많이 출마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정권에서도 호남 출신 사람들이 뭐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직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의 임기를 마치고 나가지고 자기 고향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왜냐? 나가가지고 오히려 내 커리어 망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갔을 때 예를 들어 선거 비용 보전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많은 보수의 호남 출신 인재들이 도전을 안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다 호남 출신 이용해가지고 비례대표 한 자리 노리고 뭐 이 정도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당장 호남 지역민들이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뭐 순천 같은 경우에도 이정현, 천하람 이렇게 좀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이 있지만은 다른 호남 지역 가면은 소위 동네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를 내놓는 것이 정당으로서 예의일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추진했던 15% 이상의 지지율을 호남에서 유지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도전 과제였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광주나 아니면 그 전북에서도 그렇고 전남에서도 그렇고 두 자릿수 광역의원 비례가 한 명씩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순천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시의원 비례도 저희가 이세훈 의원 당선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그렇게 하나씩 진출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물꼬가 트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내일이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라 그러면 10% 지지율 나올까요? 저는 그게 퇴보한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법에 15% 이상 지지율을 받으면은 아니면 당선되면은 전액 환급을 합니다. 선거 비용을. 예, 그리고 10% 이상이면은 반액 환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장 도전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지금은 그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호남에서 거의 없다. 굳이 뽑아보자면은 광양 정도가 저희가 한 지지율 15% 정도, 20%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순천 정도는 인물들이 좋은 인물들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지금 사실 다른 지역에서 호남에서 전주 정도, 익산 정도 외에는 기대할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뭐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당장 그래서 용기 있게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호남 지역 출마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 후보자를 매수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상당한 약속을 해야 된다 봅니다. 당에서도 결코 이런 노력들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순천에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가장 보수층에서 많이 오는 것이 조롱입니다. 조롱이 뭐냐면 니 그렇게 전라도가 좋으면 순천에 출마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문화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예, 그게 무슨 제가 호남에 와가지고 보수층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 그냥 전라도 욕하고 이러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보수층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의원들 자체도 뭐 영남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의 거의 한 60~70%가 다 영남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의도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관성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 구도 자체를 바꾸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거구제가 이제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예. 중선거구제나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미 이 순천 갑을을 보자면은 그 광양 쪽은 광양 구례 곡성 순천 일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제 선거구가 하나인데, 이런 면적이 거의 전라남도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만약 중선거구제로 바꾸면은 선거구가 지금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커집니다. 네. 그러면 전라남도의 한 동부 정도는 한 선거구로 묶일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제 지역 현안을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금도 곡성 구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맨날 광양이나 순천이랑 엮여가지고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곡성 구례 같은 경우 한 6개, 7개 시군이 뭉쳐져가지고 선거구가 형성되게 되면은 그만큼 주목을 덜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지역일수록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큰 틀로 보자면은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일당 체제가 희석화될 수 있는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비례대표제를 다소 의석을 좀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역민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소군, 소도시의 대표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대립구도 자체는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소선거구제가 뭐 모든 게 다 단점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나름 이제 그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곡성과 구례 이런 곳들은 소선거구제 선호하겠지만은, 저는 서울에 살지만은 서울에 가서 노원구와 도봉구가 도대체 이해관계가 왜 달라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 중랑천 하나만 건너면 노원, 도봉이 갈라지는데 거기에서 서로 지역구를 갈라가지고 5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거든요. 예. 그건 다소 이제 좀 오히려 제 지역구인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반경 1.5km입니다. 거의 사람이 사는 면적이. 그러면은 이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옆에 중랑천 건너면 도봉을에 사는 사람, 무슨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엔 중선거구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선거구라는 게 지역구도 타파랄지 또는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이런 구조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떨어진 국회의원들은 무소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공천 떨어진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선택권이 다소 넓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예. 한번 그런 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질문을 잠깐 드리려다 지금 예. 넘어와 버렸는데,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예. 부산이랄지 대구에서 나름 의석도 배출을 하고 또 지지율도 보면 20% 이상 이렇게 얻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을 좀 보면서 배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뭘 잘해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역구도가 고착화된 다음에는 영남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오는 지역만 본다 하더라도 호남 출향민들의 이주 비율이 높은 곳들이 솔직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울산에 이제 노동자들로 이제 많이 가신 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또 거꾸로 말하면은 호남 지역에서도 광양 지역이 보수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제철소가 세워지면서 그 영남 지역에서 또 그쪽으로 일자리 찾아 넘어온 서부 경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네. 그런 곳이 또 광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어떤 정당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출향 인구에 따라 가지고 지지세가 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에 더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이하 많은 분들이 동진 정책이라는 걸 하면서 사실 부산 지역에서 뭐 그분은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은 예. 민주당 간판으로 여러 번 출마한 덕에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노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